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동입니다. 자, 오늘은 그 입시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제목을 보시면 아주 적성고사라고 좀 약간 클래식한 제목이긴 합니다만, 자, 적성고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올해입니다. 올해 2021학년도 기준으로 총 전국에서 11개 대학교, 여기 적혀 있는 학교들이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하는데, 왜 이 타이틀을 가져왔냐? 이 적성고사가 이제 추억의 한 켠으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적성고사라는 전형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적어도 나 적성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라는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올해 고3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고사 실시대학 11개 대학이고 4,296명을 모집합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제가 희미하게 좀 적어놨습니다만 홍대 세종 캠퍼스에서도 적성을 좀 봤었죠. 본캠이 아닙니다. 세종 캠퍼스에서만 적성고사를 봤는데 올해 이미 발빠르게 1년 전 먼저 폐지를 좀 하고 이제 고대 세종은 사례에서 총 11개입니다. 자, 적성고사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이 적성고사는 어떤 카드를 쓸 거냐면 솔직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학교들이 이름만 대면 그 학교 가고 싶어 라는 학교는 아닐 수 있죠. 그리고 적어도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한테는 좀 양이 안 찬 학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무지개소리죠. 초등학교 한 1학년한테 넌 어느 대학 갈래? 그러면 솔직히 스카이도 얘기 안 합니다. 저희 꼬맹이가 한 유치원 때 넌 어디 갈래? 그랬더니 하버드를 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글로벌 했죠. 그러다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학교 이름은 점점 많이 알죠.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상위권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초중, 중등, 고등 올라갈수록 그 높은 다른 나라에 있는 유수의 대학의 이름을 아는 확률보다는 그 밑에 학교를 점점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3학년 학생들은요,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한두 달만 있어 정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쓸 때 되면 이 적성이라는 카드를 한 번쯤은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정보를 좀 드리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적성고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11개 대학인데 어떤 식으로 뽑냐면, 자, 60분에서 80분 사이에 약 한 40문제에서 60문제 문제를 푸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니다. 국어수학, 국어수학, 국어수학이 있는데 어디? 을지대에 영어가 있고 쭉 가다가 영어가 나오는 데도 어디 있냐면 고대와 가천대가 있죠. 근데 총 11개 학교 적성 중에서 3개는 영어를 보고 나머지 8개는 국어수학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걸 좀 감안하시고 나 영어 젬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3학기 정도는 피해 가실 수 있겠죠.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샘플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느 학교 거냐면 가천대입니다. 이 가천대 별칭이 적성의 왕이죠. 적성으로 1000명을 뽑습니다. 웬만한 학교 단관의 인원을 통째로 뽑는 컨셉인데 작년 기출문이다. 영어 샘플 하나죠. 우리가 평소에 보는 영어 모의고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성고사라고 해서 무슨 적성검사를 한다라고 정말 그런 학생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니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도 이렇습니다. 자, 역함수로 해가지고 적분 문제죠. 특징은 사지선다항이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를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점짜리, 그 다음에 정말 한두 문제는 4점의 쉬운 문제 정도까지 살짝 건드리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 문제를 하나 캡처를 하려고 했더니 워낙 텍스트가 많아서 한눈에 안 보여서 영어 수학만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가천대 기준입니다. 1시간 동안 50문제, 즉 1분에 한 문제씩을 좀 빨리 푸는 거죠. 보통 우리가 수학 모의고사가 100분에 30문제 정도 풀고 막 킬러 문제도 있는데 거기서 킬러 문제 좀 털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50점 만점에 맞은 수 등록자 70%의 이제 주요 학과 제가 좀 긁어왔습니다. 작년 입결입니다. 그러면 낮은 학과가 어디냐면 35 정도 찍혀 있고 높은 데가 한 38 정도 찍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75점에서 한 80점 정도 맞으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0개 중에 35개에서 38개 정도를 맞으면 붙는 시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나
수학을 못하는데 1등급 못 맞아 이런 게 아니고 국어를 제가 막 한 3등급 맞는데 이런 게 아니고 적정한 정도의 점수를 맞으면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생부 70%라고 되어 있는데 가천대 기준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이 전형을 많이 쓰냐면 3점 후반대에서 4점 초반대 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는 전형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학생부가 잘 돼 있다, 돼 있는데 수능을 정시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그러면 뭐 교과가 잘 돼 있다 그러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쓰시면 됩니다. 쓰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1학년 때 좀 놀았어. 그래서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또는 비교과가 좀 약하다. 그런데 내가 2, 3학년 들어와서 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는데 정시 지원까지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노려볼 수 있는 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성, 적어도 정시로 높은 학교를 간다라는 것보다는 최저를 맞을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좀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대충 좀 보고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다시 앞으로 가서 정리를 해줄 텐데 실은 적성고사는 역사가 꽤 오래된 전형입니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닙니다. 최근에 생긴 게 아닌데 최근에 자꾸 듣기자도 줄이고 논술도 줄이고 적성도 없애고 이런 트렌드죠. 한때는 적성고사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홍익대 있죠. 홍대. 우리 홍대구역 있죠. 홍대에서도 적성을 봤었고 저기 인천에 있는 인하대에서도 적성 검사를 실시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 수를 뽑았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혹시 인하대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지도를 한 학생 중에 하나가 야, 너 이번에 인하대 적성 썼다며? 네. 니네 반에서 몇 명이나 썼었는데 지네 반에서 12명 썼답니다. 그럼 전교에서 거의 200명이 썼는데 그 해의 결과입니다. 2명 붙었습니다. 2명. 그렇게 여러 학교에서 적성을 보고 막 옆에 학교 다 빌려서 볼 만큼 굉장히 이 핫한 전형 중에 하나였죠. 뭐 가톨릭 때도 적성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학교인데 차츰 줄어들어서 이 정도 학교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떤 식으로 전형을 하냐면 자, 올 적성을 써야겠다. 그럼 이 중에 성적 맞는 데를 볼 것이고 중요한 건 영어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 정도 이제 구분점이 좀 있겠죠.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두 개 써놨죠. 산기대와 가천대를 좀 적어놨는데 왜 표시를 좀 했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11개 중에서 6개의 대학교는 수능 전에 적성을 봅니다. 즉 내가 수시 준비를 좀 해야 되고 면접도 좀 해야 되고 이런 타이밍에 보는 건데 나머지 5개 학교는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죠. 자, 이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정시 준비를 좀 겸하고 있는 학생이다. 정시로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수능 보고 나서 가채점 결과가 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요런 학교나 여기 있는 학교들을 좀 골라서 내가 시험을 보러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선택권이 좀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개 적성 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학교가 혹시나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한테 눈에 차지 않는 학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 때 완사상담을 해보시면 이 중에 몇 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적성고사,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을 보는데 이 얘기도 해드리고 정리를 해드려야겠죠? 여기서 그러면 어떤 과목이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인문계는 국어에다가 가중치를 주는 학교가 좀 있고요. 자연계는 수학에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학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디테일한 설명을 좀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적성고사에서 핵심은 바로 수학입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낮은 미니 수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내가 영어 공부를 했다면 영어를 좀 보는 게 좋겠죠.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안 보는 학교가 많죠. 근데 일단 국어 모의고사를 보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좀 낮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국어는 변별력이 좀 적은 편입니다. 국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친구와
못하는 친구의 편차가 좀 적다는 얘기죠. 반면에 아무리 쉽다고 해도 수학은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에서 거의 대부분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적성고사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국어, 수학을 둘 다 준비하셔야겠지만 조금이라도 수학 공부가 잘 돼 있는 친구들한테 유리하죠. 그 말은 이 적성고사라는 시험만 놓고 본다고 하면 문과보다는 이과 쪽에서 조금 내신이 딸리거나 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고대 세종은 인문 자연계가 따로고 나머지 10개는 이과 수학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문과 수학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적성고사를 좀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 서머리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적성고사 이제 내년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두 장의 카드는 분명히 써먹을 만한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200명이면 절대 작은 인원이 아니고 제가 아까 표시했던 몇몇 학교들은 최근에 발전 가능성도 꽤나 많이 생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셔라 라는 얘기고, 정리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똑같이 짠 듯이 교과 60과 적성 30을 맞춰놨습니다. 자, 그런데 교과가 60%나 들어가기 때문에 내신 안 좋은 학생들이 쓰면 불리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쓰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3점 중반에서 학교에 따라서는 4점 초중반까지도 되는 학생들이 적성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내신을 뭘 해서 내가 적성 준비를 잘 해서 좀 커버를 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적이 좋은 친구, 즉 교가 좋은 친구라기보다는 적성 시험을 잘 보는 게 훨씬 더 합격에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없습니다. 올해 고3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아듀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고대 세종만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 국수형 국수 비교했는데 영어를 보는 학교가 3개, 그리고 국어 수학만 보는 학교가 8개였죠. 그 중에 어느 과목, 국어에 비해서는 수학 과목의 변별력이 매우 높다. 그래서 준비하면 꼭 수학 공부를 좀 더 신경 쓰셔라 라는 거고, 마무리 수능 전후 내가 적성만 하겠다, 난 적성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면 의미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수능 후에 보는 적성이라고 하면 내가 수능 시험을 잘 보겠지만, 잘 봤으면 좋겠지만 못 볼 수도 있고 기대하는 것보다 잘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험 역할을 하는 카드로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적성고사 설명을 좀 드렸었고, 제발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학교를 잘 선택하시고 적성고사를 준비하시게 된다면 빠른 결정하시는 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